당시 수원군 지역은 아주 시범 케이스로 일본 헌병대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짓밟았다는 거죠. 보복을 본보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화성 지역은 3.1 만세 운동을 이렇게 폭력적 공세적인 경향을 보였는가? 그것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해안이 지역이기 때문에 간척된 농지는 부재지주들이 마른들에게 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마른들의 행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지주는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지난해대로 10년 전대로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마른이. 그러니까 마른은 이쪽에 올해는 줬다가 내년엔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농사를 짓겠다고 마름한테 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름은 마름 떼이지 않게끔 살랑살랑 지주한테 잘 제때 갖다 곡식을 갖다 주고 뭐 지역에서 특산물 같은 것 좀 얹어서 보내고 뭐 그러면 되었겠죠. 그리고 일제의 어떤 그 세금이 가중되었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 일제는 뭐 구실을 잡아서 이 미국을 자기네 본토로 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혹하게 농민들을 압착을 했던 거죠. 그렇죠. 선생님 이쪽에도 동척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럼요. 동척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농민 협동조합 그것이 지금의 농업협동조합의 최초 전신인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면 동척에 대항하기 위해서 농민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번외지만 이 병점 같은 경우 안명동 뭐 이런 데는 그 황구지천 변을 일제들이 천변을 농지를 만들어 갈대밭이니까 자기네들이 농지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뭐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 농민들은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안 지역은 오염이 많기 때문에 일제가 크게 방죽 막으면 보상도 안 주고 협의도 없고 뺏어가는 거죠. 뭐 지적상에 내 땅이라는 증명이 있어도 뭐 무시하기 일쑤였겠고 그리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기가 그때는 무척 힘든 거죠. 고관 대작들이나 이렇게 간척을 하고 뭐 그랬던 거고 개인이 간척하기는 힘든 거죠. 이건 이제 송산 지역은 뭐 부농, 중농, 자작, 소농 다양한 계층 뭐 농민에서부터 10대, 50대 연령 한문만 배운 사람 또 신문학을 한 사람 뭐 문맹도 많았고 그러나 종교의 간섭은 없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3.1 만세 운동이 요거 좀 보고 갈까요? 지금 요 우리 남양 지역, 수원군 지역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깨일 수밖에 없는 거죠. 1800년대 들어서 서구 열강 청나라 수군 세력 감성이 비대해지면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갯벌에 얹힐 수 있어요, 배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쓰는 포구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로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서 드디어 마산포, 지금은 다 막혀서 쫓겨났지만 마산포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원군을 압송하러 온 곳이 마산포예요. 수로 가운데 큰 배 세워놓고 작은 배로 포구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비봉으로 해서 서안으로 그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남영군 묘소에 가는 거를 속여가지고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강제 압송하는 것이 마산포예요. 자, 그런데 북양이 좀 탁 오는데 마차에 이제 실었겠죠. 그런데 북양에서 어떤 노인이 길을 딱 막고 우리의 아버지 대원군을 왜 무단으로 붙잡아 가느냐 일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관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죠. 제척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대원군이 8년 만에 환송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을 찾아서,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지만 포상을 내렸다. 그래서 마산포까지 이제 왔는데 그 처녀들이 우물에서 이제 빨래하고 물 깃고 그러니까 나 물 한 잔 다오. 그러니까 아가씨가 남들 다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이러는데 각시가 그 물 바가지에 그 센터에 있는 나뭇잎을 한두 개 따가지고 물에 씻어서 띄워서 주더래요. 물 바가지를 마시고 그 처자도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 바가지를 이렇게 이제 감히 쳐다도 못고 이렇게 이제 올렸겠죠, 받쳤겠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렇게 손을 어우르면서 고맙다 인사를 했겠죠. 그 집 손손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할머니가 자기네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 손에 장갑을 해 끼고 성은을 입었다. 그래서 장갑을 해 끼고 지내셨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최만진. 그 전설은 아마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기 이제 나중에 시집은 가셨겠죠. 그래서 선물도 하고 돌아와 환국해서 그래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화소인의 기계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마건충이가 먼저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비봉면 양놀이 진개우를 구포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마산포로 다시 와서, 그래서 그 마산포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고개예요. 그 마산포를 내려가는 그걸 당고개라고 해요. 지금은 큰 길이 다니니까 고개라고도 안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기까지 그래도 잡아가는 입장이지만 죄인은 아니잖아요. 용승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뒤따라왔던 양반들이 거기서 묵고 유숙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어떻게 해서 방 다 내줘야 되고 밥을 해드려야 되고 끓여드릴 게 어딨어. 갑자기 바다에서 생선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개도 잡아서 드려야 될 거고 돼지도 잡아드려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개가 짖고 그러니까 그 혼란한 그 양반들 개도 걷어차고 그러니까
내가 당국의 똥개인가? 핍박받은 거잖아요. 양반들한테.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내가 당국의 똥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말이 전합니다. 고포리에서 물을 떠준 처자의 손을 그리고 1894년 청일 전쟁을 시작하죠. 풍도는 당시 남양군의 관할 섬이었어요. 풍도 앞에서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에 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오전 7시 50분 일본군의 쾌속 순양함 3척이 풍도 서북해상을 지나가 청나라 함정에 기습했다. 당시 청은 영국 무역회사에 빌려온 상선, 군함도 아닌 상선에다가 앞뒤에 포함문씩 장착을 하고 고승호, 이름을 고승호라고 했고 1100명의 청나라 군사와 보급품, 장비는 뭐 소총에다가 개인 장비였겠죠. 200명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뭐 따라온 보급선 이런 거는 뿔뿔이 흩어져서 아산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승호가 보물선으로 알려지며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잊혀질 만하면 보물선으로 회자되었다. 풍도해전은 전쟁이 시작이고 동북아의 패권을 일본으로 기울어가게 하는 계기였죠. 그리고 러일 전쟁 때도 풍도를 발판 삼아서 중국 유순항과 인천항을 한날 같은 시간에 기습 포격해요. 러시아의 극동함대를 류순항에서 인천항에서. 근데 배들은 대부분 두 척이 같이 다녀요. 위급 상황에 서로 호응하기 위해서. 네 척이 격파된 거죠. 선전포고도 없이. 그래서 러일 전쟁이 1894년은 청일전쟁이고 그리고 10년 뒤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의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섬에도 연못이 운영되었고 우리 지금 화성시 곳곳에 해안에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연과 곡식이 많았던 그래서 우리 풍선들이 드나들던 기항지 포구 풍선이라는 건 바람의 힘으로 다니는 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항지로 역할을 하였던 거죠. 1989년 일제가 신장로를 닦기 전에는 수원화성 인근 사대부들이 이른밥을 먹고 말을 타든 뭐 하든 오마를 타기도 했겠죠.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마산포에 와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배들을 얻어타고 또 몇 분 주면은 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인천까지 가면 제물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게 시절 풍류였다고 해요. 양반들은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시절 유행 풍류가 만들어졌다. 1960년대 마산포 건너편 대부도에 탄도하고 대부도 그 사이가 아주 좁아요. 한 100m
될 거예요. 근데 물살이 셌어요. 여기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철선이 와요. 통은함이라고 해요. 저도 한번 탔는데, 그래서 이 통은함을 타기 위해서 마산포에서도 이 진두포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은함을 타기 위해서 마산포와 대부도를 진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도 사람들은 소라든지 벽가마라든지 이런 거를 사강시장에 내기 위해서 그 배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도 물때가 안 맞으면 어도의 갯벌에 얹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도에다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도에서 내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화성 지역에는 덕적, 영흥, 선제, 대구, 웅형도, 어도, 탐도, 성남, 제부, 육도, 저 말도, 풍도 다 사강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장을 보기 위해서 뭘 가져와야 돼요? 해산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소금은 뭐 개통출하를 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배를 대서 오지만 생선 같은 거 말린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사강에 와서 갖고 가는 거죠. 뭐 애들 바지라든지 뭐 솥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강장이 7, 8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도에 5대 장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수첩에 보면 그 전국 그 장에 사강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산포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것이 수원의 기차가 생긴 이후에도 여기서 화성 남양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 가면은 조금 더 가겠지만 마산포로 와서 배 타고 뭐 또 기차 타고 이렇게 싸게 가는 것도 어떤 자기네들 추억이 있는 거죠. 선생님, 저 혹시 사강에 우시장 자리가 우시장이 있으면 엄청 큰 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강에도 우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쯤인지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중 다닐 때는 지금 어서 오세요. 사강시장에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를 드려야 될까?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데 그 공동주차장까지 안 들어가고 요 바깥으로 나오면은 거기 뭐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예, 전주 뭐 식당도 있고 아구찜도 있고 그렇죠? 남산 아구찜 네. 그 자리 말고 건너편에 건물 있죠? 하고 거기 무슨 식당이 있었는데 라이나라는 호프집이 있어요. 라이나. 그리고 주먹고기 하는 거기에 주막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변에도 주막집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 주막집이 있고 주막집 주변에 말뚝을 다 묶어놔가지고 거기다 술을 내는 거였어요. 거기도 없어요. 네. 그 이후에 복지회관 앞에다가 우시장이 옮겨갔고 그리고 우시장이 없어졌어요. 왜? 차들, 트럭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이제 트랙터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소의 힘이 그러니까 목장은 하지만 일소가 아니면 시장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소 상인들이 트럭 가지고 와서
여러 마리 싣고 가니까. 그래서 저희 친구 형님이 그 거강꾼이었어. 서로를 흥정을 해주는 거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얼마씩 받아요. 수수료를. 그리고 이제 한 잔씩 먹고, 그럼 한번 거래 트면 나중에는 저절로도 거래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돈도 맺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 형님은 여기 해문리 사람인데 용포리 각시하고 결혼을 했어. 그 형님이. 그게 그런 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이 트이면 우리 딸 좀 우리 아들 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그런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이게 나오나. 이씨. H. 원래 일단은 말씀은 뭐 적당히 드렸고요. 이렇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134번을 보시면 페이지를 이게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지역민들의 어떤 성향이 이러한 사건들과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서 송산 3.1 만세 운동의 성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3.1 만세 운동의 후유증과 영향이 있습니다. 만세 운동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평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너 집에는 만세 운동을 해서 박살이 났어, 대가 끊겼어, 경계의 대상인 거죠. 불량선인으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일본 순사들은 요시찰 인물이잖아요. 3.1 만세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장을 주겠어요? 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저먹거나 그냥 죽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하면은 구장한테 찍히면 순사나 면석이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천황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던 소작도 떼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자기가 더 하기 위해서 모험도 할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사나 면석이 들한테 찍히면 아주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상한이 이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잡히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 만주 쪽으로 망명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임신한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달아났으니까 집안 사람들은 고문할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어디다 숨겼냐, 감췄냐. 우리는 모른다.
왜 애를 낳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애가 21이래요. 그래서 애를 낳고 이제 아내니까 그냥 이렇게 강보에 싸서 텐마루 밖에다 놨대요. 한참 후에 애가 울어서 그 얘기를 다시 들으려다가 살렸다라고. 상한예 가면 이렇게 3일 만세 운동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양반이 송산 지역 3일 만세 운동원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송산 지역, 서신, 마도 다 해서 사강교회 앞에 가면 그분의 사진하고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반일주의자들은 친일주의자들에게 감시를 엄청 받는 거죠. 그 집 새끼들은 저 새끼들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못 살아, 힘들어, 이런 식의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학교에 가도 쟤네 아버지 빨갱이 공산주의자래,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았어도 자기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는데 요즘 그러잖아요. 나서다가 배고픈다고. 그러면서 이제 45년에 일제가 패망하고 물러났음에 도 48년도에 남한 총선을 하는데, 물론 한독당 당이 만들어져요. 한독당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더 구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당은 이승만을 주축으로 해서 해외 파전. 그러니까 자유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산당이라는 빨갱이라는 그 배경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독립투사를 했던 김웅진이라는 분이 이 수원 갑구에서 당선이 돼요. 그분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 만들어서 검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경찰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잡아놓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 특수검사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못한 거예요. 이승만과 친일 부역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빨갱이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공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는 아주 멸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렇게 구호가 바뀌면서 우리 사회는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 그 이후에 전두환까지 오면서 그 공산주의자, 지금도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그거 낙인만 찍으면 지금도 국회에서는 빨갱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빨갱이, 민주주의,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형편껏 서로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사상 가지고 논하지 말자.
공산주의를 수용한 그분들도 독립운동을 참여했던 분이고, 또 민주주의를 수용한 그분들도 공산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일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들이니까 공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1952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5년에 한일 수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52년에 국가보훈법을 제정을 해서 독립유공자들을 포상을 하는데, 대통령, 훈포장, 국가장 이런 걸 만드는데, 공산주의를 수용을 해서 월북했거나 북한에 가서 요직을 수행한 사람들은 훈포장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성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6분이 그 수령을 못 해간 거예요. 북한에 가서 못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절손된 사람들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전화라도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시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책의 136쪽에. 근데 아까 우리 송산에 이쪽에 이제 소위 폭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노구치라는 사람, 네. 일본 순사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폭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인데, 네. 통일을 딱 마주봐도 총을 못 땡겨. 내가 이걸 땡기면 저 사람 죽어. 맹만 평소 평상심 가지고는 총을 못 쏴요. 근데 내 옆에 누가 피를 보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돌아. 그러니까 노구치가 홍면 선생의 어깨에 총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발화점이 된 거죠. 예. 그런데 홍면 선생이 바닥에 잡다 끌려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노구치는 자기가 생각할 수도 이게 파출소에 와서 죽으려고는 쏜 거죠. 근데 그 홍준호가 노구치가 우리 형을 쐈다, 총 맞았으면 당연히 죽는 걸로 알았겠죠. 우리 형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구치 죽여라. 그러니까 노구치 그 파출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호응하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노구치가 겁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진 거고 넘어지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누가 뒤에서 걷어찼대요. 자전거 옆으로. 그래서 나동그라치니까 돌 던지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타살을 한 거죠. 그때는 보이는 거 있겠어요? 너가 총을 쐈어? 사람을 죽게 했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잘 묻어준 것도 아니고 저기 갖다가 버리듯이 해놨으니까 일본 경찰 이게 뭐야? 그리고 악질이었던 거죠. 원래 노구치가 악질이지. 예. 그리고 가와바다도 화수리 주제소의 악질이었던 거죠. 우리 군대 가도 그 악질 고참들 있잖아요. 한둘 패거리 짚고 다니고 그 아랫사람들 갈구고. 자, 시화호는 80년대에 들어서 바다를 가로막으면서 시흥시와 화성군, 시흥군, 화성군을 연결하는 그
그 방조제를 안쪽을 시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염이 엄청 심해져서 해수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시당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3년 전 어느 겨울 소리 소문 없이 각 시당을 없애버렸어요. 그 138페이지 보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참 멋지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중세의 성 같아요. 이게 동글동글하고 안테나도 그냥 달려 있었고, 여기 어디 사진이 있는데, 근데 80년대에 무장 공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흙은 별로 없는 섬이었어요. 그 위에다 벙커식으로.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 이거 풍랑 치면은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선박 배처럼 잠수함처럼 문에 고무 바퀴 다 있어요. 꽉 잠그면 못 들어오게. 문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2층으로 돼 있고 2층에 올라가면 망루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 총자가 있고. 그래서 이 시화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했고, 제가 바보가 돼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그때 박대진 선생님하고 같이 갔었나요? 아마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개 분대 정도가 있었죠. 분대만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분대원이 12명? 13명? 아마 그런 데는 10명 미만이죠. 그리고 그러게요.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한 5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요게 불 좀 하나 회장님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예. 요 사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해서 일행입니다. 여기 가면 자귀나무가 큰 게 있어요. 자귀나무 아시죠? 네. 이렇게 부채술 같은 거 이렇게 피는 그게 이제 남녀간의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이렇게 아침에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일하러 각자 일하러 가고 밤에는 합쳐져서 이렇게 접어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에 이 나무가 불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추측에. 이게 당이잖아. 네. 그래서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아니 뭐 혹시라도 놀러 갔다가 뭐 짐승 잡으러 갔다가 불을 폈어야 되면 이 건물 안에서 폈을 거 아니에요. 나무 이렇게 주변에 많으니까 모아서 이 밖에 있는 이 나무를 불태웠다라는 게 참. 근데 부대 근처는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나무를 안 요 때는 시화가 조성되고는 사용을 안 했고 80년도에 82년도가 지어가지고 90년도에는 사용 안 해요. 하도 사고가 많아서 2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안개 끼면 바다를 걸어가다가 이 안개가 오리무중 커튼 효과에 의해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방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갯벌이거든요. 근데 풀이 이렇게 돋은 거죠. 자, 이 안에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벙커잖아요. 네. 요런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자, 요게 아이고 그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계속 올라가시는. 그렇게 많이 넘어갔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요? 157만 158이면 내려가는 거. 조금 더 올리죠. 네. 요게 르네 마그리티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에요. 닮았죠? 네. 요 아치만 없으면 거의 모방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내벽에. 내벽이 새카매요.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을 모산한 거죠. 이 르네 마그리티의 빛의 제국이라는 1954 그러니까 해마다 연도 표시를 붙여서 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각시당 벽화는 이 마그리티의 빛의 제국 1954 모방 작품이었던 거죠. 그럼 군인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근데 어느 해 이렇게 칼자국이 쫙 반듯하게 떼어갔어요. 누군가가. 벽화인데요? 네. 쓰레 공부를? 그러니까 칼로 다 오린 듯이 이렇게 떼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추정하건대 그 안이 어두워요. 등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의 까만색 군청색일까 그런 칠을 내벽에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화지를 붙여서 그렸던 거예요. 그 군인 중에 이 그림 그리는 사람 미대생이 있었겠죠. 딱 떼어갔어요. 그런데 또 뭐 그다음 뭐 여름에 갔는데 그 일반 벽새가 또 칠해져 있는 거예요. 떼간 벽에. 그 시멘트가 확 드러난 벽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절취해 간 거죠. 누군가가 이거 없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절취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도둑질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공공의 작품인데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 그림을 뭐 이렇게 투고를 한다든지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셨어요? 예? 저거 보셨어요? 뭐 다 있으니까 이걸 만들었겠죠? 아니, 선생님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각시당은 왜 각시당이냐? 각시는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어느 날 그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서로 각 결혼을 해서 부인은 길쌈을 하고 남편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하는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길쌈을 하던 부인은 각시당까지 가서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진 풍랑에 의해서 남편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부인도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이 각시를
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차저차 2차 저차에서 살아온 남편이 우리 각시 찾으니까 그날 밤 모진 광풍에 바다에 당신을 남편 기다리러 갔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 각시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당을 지은 거죠. 신체, 귀신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뭘로 달래야 돼요? 남성으로? 정말로 남성으로 달래는 거예요? 삼척 해신당은 남성으로 달래잖아요. 삼척 해신당의 전설은 역시 정혼한 사람끼리 그래서 처녀가 물질을 하겠다라고 가니까 그 정혼한 남자가 예, 어서 오세요.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진 강풍에 의해서 여자가 귀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지역 바다에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을을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술 취한 총각이 에이 너 해랑이 때문에 고기도 없고 사람도 못 살게 됐잖아. 푸념을 하면서 소변을 탁 봤단 말이죠. 꺼내놓고 봐야 되죠.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물고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결혼도 못한 아가씨 처녀를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마다 바다일이 시작되는 정월달쯤에서 남자 성기를 향나무나 소나무로 깎아서 굴비 두rum처럼 그 해신당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쁜 아가씨 그림이 쫙 예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돌아서면 못 보는 거야. 이 문 벽에 이렇게 보면 굴비 두rum처럼 남자의 성기가 얼마나 예쁘게 깎았는데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요. 그거는 이 해당 아가씨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우리 인본일까요? 인성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성의 공원으로 예술 작가들이 이만한 한 5m 되는 나무로 남성을 성기를 예술 작품으로 전시를 해요. 그리고 세계의 성애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도 여성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애들 데리고 와도 성교육이 전무되는 거죠. 거북하게 남자 여자가 어쩌고 할 필요가 없이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각시당 거기에 그 각시와 그 모형이 비슷한 어떤 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냥 거기 이제 해마다 바다 일을 시작할 때는 각시가 뭐 그렇게 원통하게 죽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술을 안 올려. 사탕이나 여성용품, 머리빗이나 바느질거리나 옷감이나 그런 거를 그건 뭐라 그래요? 올리는 거, 치성물을 여성용품을 그래서 이 바다의 여성 신체가 주인공인 경우 안면대 꽃지 할머니 할아버지 바 있죠. 근데 우리 지화례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깨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서천 도둔리에 있고 지금 그걸 그래서 삼척의 걸 해신당을 보고 배워서 거기도 축제를 해요. 그리고 저 남해안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없어지고
제가 여담 하나 하면요, 선생님. 예. 그 상한이 교회 우리 네. 선생님 사는 집 그 뒤에 길 건너 그 옛날에 오리구이 집이 있었어. 그 집에 가면 언덕 위에 그 집에 가면 남자 성기가 한 5, 60개를 쭉 걸어놨어. 아니 세워놨어. 그래서 제가 주일을 오라 그래서 당신 이름이 남자 성기가 많으면 장사가 안 된다. 돈이라는 거는 음기가 세야 돈이 붙지. 양기가 세면 돈이 안 온다. 그래 이거 다 치워라. 살아가려면 그래서 그 집이 치웠어. 내 말 듣고. 근데 거기 없는데? 있어. 가게가 있었어요? 아니 그 집이. 아니, 그래서 오리구이. 요즘은 뭐 성기 가지고 예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저기 강원도 인제 가다 보면 그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도 뭐 성기 이렇게 깎아서 원래 그게 우리 뭐 신라시대 때 밀교 그 성을 자유롭게 이해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보여주면 안 되는 전국 거야. 가면 칠고면이 있는데 곧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돌로 남성 성기를 만들어 세워놨어.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 성기바위 많잖아요. 여성바위, 그래서 남성바위. 아비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그 음기가 많아서 예. 남자들이 못 살아. 과부가 많고 남자들이 다 죽어. 그래서 그 돌이 상징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중화가 이루어졌어. 아니 여기 산막사가도 여성바위, 남성바위 있어요. 정말 리얼해요. 한번 가보셔야 안양에. 그리고 저 남해 다래니 마을 가도 멋진 건 있고요. 그건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그런 거를 숭상하는 우리 그 칠보는 자연석이 아니고 비보 형태로 세운 거야 마을에서. 제천 금성 산성 쪽에 가면은 진짜 우렁만 자연석 남성 성기가 산 위에 있어요. 손 절대 안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거니까 사람들이 가보셔요. 치어? 자, 이렇게 우음도 선왕당의 부속당으로 각시당이 운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수자공사가 그 돌을 파먹기 위해서 바닥 한 20-30m 파먹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묵인해준 그 사람들 정말 차라리 그거를 수변 공원으로 그 섬을 하고 해자를 파서 그 지역 도시가 되면 거기서 낚시도 하고 뱃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알았다 해놓고서는 없애버렸어요. 아주 제가 그냥 열받아서 커피를 마셨다. 그 커피숍에서 예이씨 넌 인간도 아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냥 폐악질을 부리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음도 당에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느 우물인지 우음도 가보신 분들은 네, 구영물 그 우음도 들어가면 공사를 지금 한참 하는데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좌측으로 한 50m, 100m 안에 가면 이렇게 물터가 있어요. 바위 속에서 이렇게 샘솟는 우음도에는 우물이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물량에 맞춰서 살았던 거죠.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요. 자, 화성 경기만 내해의 물류를 대충 보겠습니다. 물론 이 마산포를 기점